수아이들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기밥. 천천히 뜸들여 완성한 공기층으로 밥 하나알 하나의 식감과 맛을 살려낸 공기밥. 제대로 살아있네. 더미식 밥. 내가 참을성이 좀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죠. 내가 좀 예민해. 다 맞춰드리죠. 새로운 온수 가전의 시작. 나비엔 콘덴싱 온 AI. 뿅뿅 나비엔. Gerard Perregaux. Gerard Perregaux. 무한한 수소가 청정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자유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하자는 내용의 첫 기조연설을 합니다. 뉴욕에서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전체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조문 외교 논란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왕실과 조율한 일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G7 회의 참석으로 국격을 높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외교 참사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반면 여당은 예의를 갖추라고 맞섰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 신병을 실제 구속하지 않는 경우 전자발찌 등을 부착하는 등의 조건부 석방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야구 감독이 훈련 중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골프 연습체 등으로 5학년 선수를 폭행했습니다. 학교는 감독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흘 뒤 취재가 시작돼서야 사건을 교육청과 경찰에 알려 은폐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연해지면서 정부가 야구장이나 콘서트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육과 발달상 부작용이 큰 영유아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춧값 폭등에 국내산 김치가 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산 김치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선 학생 식당의 한 끼 가격이 7,000원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값싼 간편식 밀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한국에서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다른 정상들은 장례식에 앞서 조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못했느냐? 무슨 소리냐?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다면서요.
국민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모두 교통통제 조건에서 조문을 했는데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런 논란이 빚어진 건 그간 우리 외교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일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미리 만난 것도 이번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죠. 최대 관심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여기서 다뤄질까 하는 겁니다. 영국을 떠나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자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북한 관련 발언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재우 기자.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죠.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혹시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주제를 자유와 연대로 잡았습니다. 경제안보나 디지털 격차 등 각종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들을 연대해 힘을 모아 국제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엔 총회의 주제는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의 모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연단에 섭니다. 전체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선언으로 북핵 문제를 거론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관련 언급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하기 앞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하던데 한일 정상회담은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여전히 미정입니다.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회담의 격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도 오늘 유엔 총회 참석 출국길에 영국, 터키, 이란 등 각국 정상과는 회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고 결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분 이상 만나는 정식 회담보다 양국 정상이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는 약식 회담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여전히 조율 중인 가운데 내일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의 오찬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이나 처벌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서겠죠. 대법원이 스토킹범에 대한 조건부 석방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단다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MBN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모두 300건의 문자와 290여 차례 전화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580회 이상 연락한 뒤 쇠망치를 들고 집을 찾아가 문을 부순 일도 있었습니다. PC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어 한 달 동안 근무지와 집 근처를 배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접근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전조안처럼 인신이 자유로운 경우 언제든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전 씨가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스토킹범의 경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2차 가해 우려 또는 보복범죄의 위험성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반되는 법익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선고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신당역